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연장선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밭작물하고 엮어서 공부하셔도 돼요. 고추라든가 이런 거하고 엮어서, 고추하고 브로콜리하고 엮어서 공부하시면 훨씬 쉽죠. 이게 시설작물은 작물이 지금,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근데 시설작물은 작물이 총 23개잖아요. 23개. 근데 이걸 4개로 줄여드렸잖아요. 이렇게. 4개로. 딸기, 장미, 부추, 시금치. 그럼 여기서 장미하고 부추, 그 다음에 시금치, 파, 쪽파, 무, 쑥갓 뺀 나머지는 다 딸기야. 나머지 다 딸기라고요. 전혀 모르는 품목이 나오면 가만히 있어봐. 장미 빠져주세요. 부추 뒤로 빠져주세요. 부침개 먹으려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금치 빠져주세요. 쪽파 빠져주세요. 무 빠져주세요. 쑥갓 빠져주세요. 그런데 뭐 미나리가 나와. 너 딸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고 지금 4개로 구분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잊어먹죠. 이렇게. 새로운 품목이 나왔다 그러면 당황할 필요가 없죠. 새로운 품목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경과 비율 똑같아요. 딸기하고 똑같아. 한 글자도 안 틀려. 똑같습니다. 다만 조건에서 표준 생장일수라든가 이것만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단위면적당 보전 생산비 이건 당연히 다르죠. 그 다음에 경과 비율 산출하는 방법은 모두 똑같아요. 그잖아요. 참외 나왔다 그러면 참외가 어디다 넣을까? 장미다 넣을까? 부추다 넣을까? 이러신 분 계시는데 장미 빠져, 부추 빠져, 그 다음에 시금치, 파, 무, 쑥갓 빠져. 그러다 보니까는 참외는 남았네. 너 딸기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나 문제 없습니다. 대신 딸기에서 들어가 있는 멜국수 있죠. 멜국수. 멜국수는 수학기준 사고 때는 경과비 무조건 1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나오면은 그런 거 내겠죠, 당연히. 다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로 갖다가 피해를, 경과비를 구하고 있는데, 멜국수 달랑 넣어놨다, 국화 넣어놨다, 아니면 수박 넣어놨다. 그러면 수학기준 경과비는 무조건 1이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는. 그런 문제들은 뭐예요? 문제를 보면 거기다가 체크를 해놔야 돼, 나은 것은. 원래 답을 써놔야 돼, 이렇게. 쓰면서 하셔야지 쉽죠. 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설작물이나 버섯 같은 경우도 수학기 이전 사고일자는 다 사고가 재해가 발생한 날이 사고가 발생한 날이에요. 소래가 난 날이. 근데 어떤 때만 폭염이나 냉해 등 폭염에다 또 냉해에다 가로를 넣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재해가 장기간에 걸쳐하면 피해를 입는 재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학기 이전 사고 때는 기상특보 발령일자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든지. 또 수학기 중사고 때는 최종 출하일자란 말입니다. 최종 출하일자가 왜 그런지 아시죠? 냉해가 오고 폭염이 오게 되면 작물이 다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제는 딸기가 딸 것이 없어. 그럼 당신 마지막으로 출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전주에 끝내고는 영 없네. 그 재해로 인해서 출하할 물건이 없다는 거잖아요. 작물이 안 컸으니까. 그러면 그때 출하한 날을 사고일자로 해드릴게 라는 거예요. 왜 출하일자가 빠른 게 더 좋아요. 수학기 중에는 출하일자가 지금 우리가 계약자가 신고한 날짜가 수학기 중에 계약자가 이제 사고를 신고한 날짜가 8월 10일이에요. 근데 물건이 최종 출하일자가 8월 1일이에요. 그럼 사고일자는 언제예요? 출하일자 8월 1일이잖아요. 얘보다 지금 며칠 9일 빠르죠? 이게 빠른 게 계약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당연히 이 빠른 게 유리하잖아요. 즉 수확일수가 더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수확일수가 적어지면 경과비율이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과비율이 커지면 가입 면적, 재배 면적에 단위당 보장생산비의 잔량이 많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표준 수확일수에 가까워지면 경과비율, 즉 생산비 앞에 있는 보험금이 줄어들어요. 그러겠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이 집이 표준 수확일수가 30일짜리예요. 근데 1-30이잖아요. 30일째 된다 사고 났다. 그러면 뭐예요? 돈 없는 거예요. 0이잖아요. 1에서 1을 빼면 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10일 빨랐다.
그러면 이때는 보니까는 언제냐면 지금 표준 수학일수가 20일째 되는 날이에요. 얘는 표준 수학이 10일째 되는 날로 가정한다면 10을 쓴 게 또는 20을 쓴 게 어떤 게 계약자한테 유리하냐 이거잖아요. 10 쓴 게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언제 출하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똑똑한 계약자분은 뭐라 그래요? 또 너무 또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또 정신이 너무 앞서가 버려가지고 아니 그때가 5월달에 나고 말았을 거이시 이러면 뭐요? 이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다 적당히 너무 또 막 갖다가 잡숴보려고 하면 안 되고 적당한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배우시고 다음은 이제 버섯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섯은 어디 보시냐면 84쪽 보시겠습니다. 표고버섯 있네요. 표고버섯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다 받겠죠. 그래서 표고버섯 보험금이다 그러면 표고버섯은 참나무를 이렇게 통나무를 썰어요. 통나무를 썰어가 1.5m 간격으로 이렇게 길이로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드릴로 구멍을 빵빵빵 뚫습니다. 사방대다가 뚫고 거기다가 톱밥 넣고 종균 배양하고 뚜껑 딱 막아놓으면 거기서 이제 버섯이 빵빵 튀어나와요. 이게 엇갈려서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 하냐. 이 통나무 하나를 한 번이라고 그래요. 한 번. 통나무 하나를 한 번. 그래서 재배를 몇 번 해서 그럼 난 1000번 했네. 그러는 게. 그 통나무 몇 개 있다고 1000개 있다. 이 말이에요. 1000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고버섯은 보험금이 보험 재배 원목수 또는 재배 번수. 그래. 몇 번 가입했냐. 재배, 몇 번 재배하냐. 그러나 재배 번수. 아니, 1000번이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본당 또는 원목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입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은 피해율이 쉽죠. 대신 주의할 점은 표고버섯은 표고에는 이 재배하는 방법이 원목 재배가 있습니다. 원목 재배가 있고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텃밭 배지 재배가 있어요. 텃밭 배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그 시장에서 꽃 같은 거 사잖아요. 그 밑에 그 담아준 거 있죠. 포트 같은 거. 포트 혹시 안 보셨나요? 그런 식으로 좀 딱딱한 배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텃밥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종균을 배양을 합니다. 이렇게 구멍 뚫어서 종균을 배양하고 거기다 뚝 딱 막아놓으면 걔네들이 싹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이 배지가 원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지가. 원목 역할을. 그러면 이 배지 값이 버섯값보다 더 비싸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버섯은 종균 계속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텃밭 배지하고 원목에 대해서 얘는 다 둘 다 특이하니까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표고버섯의 원목은 보험금은 자, 재배 얼마 했냐? 재배 원목수 몇 개 했냐? 그 다음에 원목당 그렇죠. 원목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입니다. 심플하죠? 뭐 경과비율도 없고 뭐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은 재배 원목수를 뭐 1000번 가입해 1000번 출제자가 줄 거고요. 원목당이 여기 가격이 나와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86쪽 봐보세요. 표고버섯 원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4년차는 800원이죠. 예. 1년차가 9,200원. 제일 이제 표고가 잘 자란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원목당 보장선생님. 자, 1년차 하면 9,200원 해볼게요. 9,200원. 그 다음에 피해율입니다. 피해율 우리 이제 공부했죠. 뭐예요? 재배, 번수 또는 원목수 같은 말이겠죠. 원목수, 피해, 원목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가 뭐 들어가냐면 손해 정도 비율. 이게 안 들어간다고요. 이 손해 정도 비율이 뭘로 들어가냐면 이때는 표본 원목을 골라요. 얘를. 여러분 조사를 나가시면 저는 이 표고버섯 안 해봤습니다. 조사 안 해봤는데 여기 업무방법상으로 하면 손해정도 비율 봐보세요. 2번 손해정도 비율은 표본 원목의 피해 면적, 표본 원목의 전체 면적입니다. 이거 밑에 봐보세요. 피해 원목이 지금 1000번이 안 된다. 그러면 표본 원목은 몇 번을? 10번을 선정을 해요. 무작위로. 그래서 그 표본 원목이 이렇게 동그랗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면적을 원에. 그래서 원의 둘레를 구하고 길이를 곱하면 원 둘레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이 원목의 전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원목의 하나당 전체 면적이 0.5m 제곱 정도 되더라. 근데 보니까 얘는 보니까는 20% 입었네. 그러면 얘는 얼마 입은 거예요? 얘는 1번 원목, 1번 표본은 20%니까 250, 0.1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구해, 이제 1번, 2번. 요것은 한 30% 입었는데, 그러게 되면 뭐예요? 여기서 350이니까 1.5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여기 뭐예요? 표본 원목에 전체 면적. 그 다음에 표본 원목에, 그렇죠. 피해 면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줄 거예요. 만약 출제자가 표본 원목의 전체 면적인데, 원목당, 본당 면적은 뭐 0.5제곱미터이고, 표본 원목 수는 10개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0.5 곱하기 10개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럼 얼마입니까? 5일은 10의 5제곱미터인가요? 5m 제곱. 됐죠? 10 곱하기 0.5 절반이니까 5m 제곱이다. 이렇게 하고. 그럼 피해는 또 조건 줄 거예요. 피해는 얼마 입었다. 라고 하면 주고. 근데 여기는 그냥 차라리 이걸 그대로 줄 수도 있어요. 이걸 그대로.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이렇게도 줄 수 있습니다. 손해 정도 비율 60%이다. 그러면 이거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써도 됩니다. 그죠? 얘가 손해 정도 비율이거든요. 얘가.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내고, 어렵게 내려면 좀 복잡하게 낸다고 좀 헷갈리게 하려면 이렇게 낼 거고, 출제에 손해 정도 비율 그러면 이렇게 주면 이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네. 면적 표에다가, 표본 원목 표에다가. 자, 그럼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사례 1. 자, 재배는, 자, 1000번. 그 다음에 보장 생산비, 본당 보장 생산비가, 자, 9,200원. 그 다음에 피해 원목이, 자, 600개.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 70%인데 또 얘 하나 하고 또 전체 면적 표본 원목에 전체 면적 5m 제곱 표본 원목에 피해 면적 3m 제곱이다. 이렇게 하고, 자, 이걸 보고, 이 사례와 이 사례로 각각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펴보세요. 자, 가사례일 때는 보험금이 얼마일까? 라는 거잖아요. 가사례일 때는 자, 재배원목은 똑같다고 했어요. 공통이잖아요. 둘 다. 1000번. 곱하기 9,200원. 자, 피해입니다. 피해가 얼마 있어요? 재배한 것이 1000번인데, 피해 입은 게 600이랍니다. 600.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0.7. 이 금액. 나는 똑같죠? 1000번. 곱하기 9,200. 곱하기 1000에 600. 곱하기 5m에 3. 같잖아요. 이렇게. 요거 피해율이니까. 똑같은 원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표고 톱밥, 느타리 균상, 양송이 균상인데 얘네들은 아까 딸기 있죠? 딸기와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딸기와 같은 방식으로. 근데 얘네들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얘네들 셋이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 있어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하고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는 좀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3개밖에 아니니까. 이 3개 내고 15점짜리 줄 거라면 이거 뭐 미치게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문제를 3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3문제를. 톱밥이다. 표고 톱밥 배지 재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느타리 균상. 그 다음에 양송이 균상. 균상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균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여기 출입구를 들어가는데 출입구를 딱 들어갔을 때 여기 바닥에다가 텃밥을 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종균을 배양을 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 보다시피 뭡니까? 느타리 버섯, 느트러트란 거. 그 다음에 양송이, 삼겹살 보면 뒤집어서 구워 먹는 거. 그러면 빨리 아시죠? 그거를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빈 공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을 만든다고요. 이렇게 단을. 선반을 만들어요. 이렇게 단을. 여기도 단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다가 톱밥을 깔아요. 이렇게. 톱밥을 깔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종균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이 피해 조사할 때는 단상별로 피해 조사해요. 여기 단상. 여기 일단 여기 피해 얼마, 여기 얼마 이런 식으로 단상별로 조사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나왔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이렇게 조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느타리 버섯.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균상 재배라고 합니다. 균상.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이라고 그래요. 면적. 재배 면적,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라고 합니다. 느타리 버섯 또는 새송이 버섯은. 보시면 한번 봐볼까요? 자, 표고버섯은 배지니까 재배 배지수 곱하기 배지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이고요. 느타리 버섯, 양송이 버섯이요. 단상.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재배 면적,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율이죠. 면적으로 따져. 얘는 면적으로 따져. 텃밥 배지는 여기다가 텃밥을 가득 채워요. 이 배지 통이 있다고요. 이게 통이. 그래서 이 텃밥 배지는 여기서 종균을 배양하면 얘가 이제 표고가 이렇게 쌍긋하니 나오죠. 이렇게. 예. 그럼 이거 이제 썰어서 팔고 그러죠. 근데 얘가 작물 피해 태풍을 세게 쓰러졌다. 다 떨어졌다. 얘도 단에다가 다 놓거든요. 얘를. 단에다가 다 놓죠. 이렇게. 배지를. 단에다가 놓는데 이게 이제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이 배지를 쓸 수 있으면 손해 정도가 50%예요. 배지가 금가버렸다. 깨졌다. 그러면 손해 정도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해 정도로 비율을 50%와 100%만으로 적용하는 품목이 표고버섯의 텃밥 배지 재배인 표고버섯만 손해 정도 비율이 50%와 100%만 씁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예요? 20, 40, 60, 80, 100으로 쓰고 있고요. 손해 정도 비율이 100인 게 장미가 죽었을 때 100%. 그렇죠? 근데 손해 정도 비율이 50%와 100%로 구분하는 품목은 딱 하나 있죠. 텃밥 배지 재배예요. 표고의 텃밥 배지. 됐죠? 지금은 업무 방법이 명시가 안 됐죠. 배지가 사용 가능하면 50%, 사용 불가 시 100%는 옛날에 빵에 있었어요. 옛날. 근데 이제 그것도 귀찮으니까 여기 끝에 여기 살짝 나갔다 사용 가능할까 하면 여기서 또 전화 올까 봐서 에라 그냥 50, 100으로 해놓자. 알아서 계산하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전에 한참 전에는 업무 방법이 배지가 사용이 불가하면 손해 정도가 100%예요. 사용이 가능하면 5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뭘 중요하냐? 이제 표고 원목은 됐고, 텃밥 배지. 표고 텃밥입니다. 텃밥 배지 재배. 할 때는 이거 뭐예요? 텃밥 배지가 있어드려야 돼요. 배지. 그럼 배지가 몇 개 가입했냐는 거잖아요. 텃밥 배지. 그래서 뭐예요? 얘는 재배를 몇 개나 해? 재배 배지수. 몇 개 재배했어? 나 한 6만 개나 됐거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지당 보장 생산비. 예. 배지당 보장 생산비 한번 봐보세요. 금액이 얼마인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래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아래. 배지 한 봉이 얼마예요? 2,800원. 그죠? 2,800원. 그 다음에 이 사고가 났을 때까지 돈이 생산비가 얼마 들었냐?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입니다. 이건 다 아시고. 얘 재배버스 그거 하면 3만 개를 지금 키운다. 그럼 3만 개 곱하기 2,800원입니다. 고정값이죠. 2,800원. 그 다음에 경과비율 패스하고 피해율입니다. 예. 피해율도 뭐예요? 똑같죠? 자, 재배
배치수, 피해 배치수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배치가 사용이 가능하면 손해 정도 비율은 50%, 사용이 불가하면 100%. 거기까지만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과 비율입니다. 경과 비율도 얘가 지금 표고 텃밭 배치가 지금 표준 생장일수가 지금 며칠이에요? 90일이잖아요. 90일. 그래서 90일 동안 이제 키울 때 들어가는 비용 총. 그래서 처음에 표고 텃밭 배지를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 배지도 사야 되잖아요. 배지도 사고 막 비용이 얼마일까? 이제 그거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준비기에서 경과 비율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똑같죠. 딸기하고 수확기 이전. 그 다음에 수확하고 있을 때, 중사고 났을 때 각각 다르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확기 이전 때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하고 생장일수 때, 이때 이 생장일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지의 정균 접종일로부터 사고일까지. 그럼 이때 사고일은 폭염이나 냉해의 경우에는 어느 때를 우리가 사고일자로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상특보 발령일자를 사고일자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꼭 기억해 주세요. 생장일수 때는 기상특보 발령일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표고버섯의 초기 때 표고 텃밭 배지제죠. 표고버섯을 텃밭 배지로 농사를 이제 재배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들어가는 총 생산비 몇 프로가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냐? 이 준비기 생산비겠죠. 이게 여기 나와 있죠. 지금 82.2%입니다. 그렇죠? 돈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이 표고 농사 지신 분들이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투자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총 생산비가 1,000만 원에다가 하면 822만 원을 미리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돼요. 준비를 싹 해놔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한 178만 원, 178만 원 갖고 90일을 쓰는 거예요. 90일을. 이해되시죠? 그게 생산비라고요. 그래서 수확기준 때는 요거다. 그래서 0.822 했죠. 얘는 표준 생장일수는 90일.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수확기준일 때는 당연히 100% 들어갔고요. 표준 수확일수. 네, 그 다음에 수확일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텃밭이 끝나면 뭐가 있냐면 느타리버섯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주로 뭐에 드신가요? 예, 그 살짝 삶아가지고 나물 묻혀서 많이 드시기도 하고 또 전도 뭐 부치시고 그렇습니다. 또 송이버섯은 뭘로 드신가요? 그렇죠. 이제 고기 구워 먹거나 뭐 삼겹살 구워 드실 때에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도 뭐 들깨가루 묻혀가지고 예, 양념해서 뭐 모르는 것이 없어. 제가 보면 그렇죠. 다 알죠. 남들이 보면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이제 상상을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새송이버섯이구나, 이게 느타리버섯이구나, 이게 송이버섯이구나. 이게 송이버섯이 변형되고 나온 게 새송이버섯이잖아요. 말이 긴 거. 요것은 주로 이제 요즘은 소고기집 가면 이게 통으로 줘요. 옛날에 멋있게 통으로 주더라고요. 옛날에 슬라이스 차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거 구워 먹었다가 또 이제 추석이나 설 때문에 이것도 슬라이스 차가지고 전도 부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오면 상상을 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글자를 암기하고 외우려면 힘들어요. 오래 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고가 됐으면 이제는 뭘 해볼 거냐면 느타리 버섯입니다. 느타리 버섯인데 이 재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균상 재배한다고요. 균상 재배. 여기다가 톱밥 쫙 뿌려놓고 거기다 균 배양했어요. 균상 재배. 자,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이제 균상 재배니까 면적이겠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재배 면적. 그 다음에 여기는 단위 면적당. 그렇죠? 보장, 생산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과 비율 들어가고 피해율 똑같습니다. 이때 피해율에서 손해 정도 비율이 들어갔는데 이 손해 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 갖고 손해 정도 비율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톱밥은 얼마 갖고 50%하고 100%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는 20, 40, 60, 80, 10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확기 이전의 경과 비율이 표 봐보시면
지금 얼마냐? 균상이 74.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74.5. 표준 수학일수가 28일입니다. 이렇게. 밑에 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요거 하나만 이해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양송이 버섯 있잖아요. 양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양송이 같이. 양송이는 어디다가요? 균상에다가 재배한다고요. 이렇게. 이때는 똑같습니다. 균상에 재배니까 재배 면적, 재배 땅 보장 생산비 줄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금액이 다르겠죠. 여기 보면 다르니까. 그 다음에 경과 비율, 피해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타리의 균상과 양송이 균상이 다른 것은 경과 비율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만 달라요. 또 표준 생장일수하고 다릅니다. 그럼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보시면 83.9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송이는 83.9%, 표준 생장일수에는 양송이는 31. 금세 크죠? 네, 금세 크더라. 그러면 표고버섯,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균상, 표고버섯 톱밥, 그 다음에 양송이 균상. 이 중에서 표준 생장일수가 가장 긴 것은? 표고톱밥. 그 긴 것의 품목과 그 표준 생장일수를 쓰시오. 그럼, 아이고, 너무 복잡해. 예. 출제 이러지 마세요. 답안지에다가 이러지 마세요. 보험금을 내셔야지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톱밥 배치 재배이고 90일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딸기하고 똑같다. 딸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85쪽 이제 특이한 거 또 있죠. 특이한 게 4번. 85쪽 4. 느타리버섯 병재배입니다. 그 다음에 새송이버섯 병재배입니다. 이번에는 병이에요. 말 그대로 병. 병 모양, 병 모양이, 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가잖아요. 모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병. 이 병이 유리는 아닙니다. 유리는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유리는 아니고. 병이라고 그러니까 아닌데. 여기다가 톱밥을 빵빵하게 재우고, 종균을 접종하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느타리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이 나와요. 새송이 버섯도 뭐예요? 아까 그렇게 설명드렸죠. 새송이 버섯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소고기집에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먹으라고 주거든요. 아, 이거구나. 근데 또 새송이 버섯이 슬라이스인 거, 그거 납작한 버섯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재밌어요.